안녕하세요. 비더뉴 정태웅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보형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더뉴만의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 수술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보형물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코 수술은 코끝 수술과 콧등 수술을 나뉘는데 보형물은 주로 콧등에 쓰입니다. 그래서 콧등에 쓰이는 인공 보형물은 실리콘과 대표적으로 고어텍스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자가 조직, 진피라든지 자가 늑연고를 쓸 수가 있는데 그건 흔한 것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는 실리콘과 고어텍스가 있고 주로는 실리콘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저도 주로 실리콘을 사용합니다. 실리콘 자체가 조직 적합성이 좋고 피부랑 달라붙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술이나 이런 때 용이합니다. 그리고 일단 모양을 만들기가 유용하고 깎은 모양대로 유지된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고어텍스는 피부와 딱 밀착되는 맛이 좋고 약간 코 모양 따라서 구부러지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오히려 초반에는 장점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수술을 하면 할수록 약간 단점 느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로 실리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형물 카빙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보형물이 코 모양을 어느 정도는 결정하잖아요. 콧대의 모양 따라서 실리콘 모양도 깎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리콘의 모양이 콧등 모양을 결정합니다. 특히 옆선에서 약간 곡선이냐 직선이냐 매부리가 남아 보이냐 이런 점도 중요하고 정면에서 뼈와 연결되는 부분의 경계, 소위 말해서 수술에 티가 난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게 하려면 보형물을 얼마만큼 모양을 잘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모양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코뼈 모양과 비슷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성으로 나오는 실리콘들은 개개인에 맞춰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실리콘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말캉거리는 실리콘과 좀 단단한 실리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캉거리는 실리콘은 들어가면 부드러울 거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나오지만 사실 실리콘은 부드러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코뼈를 대체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부드러울 필요가 없는데 간혹은 실리콘을 L자 실리콘 같이 코끝까지 사용하는 실리콘들은 코끝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만들어서 처음엔 나왔어요. 하지만 최근의 수술은 실리콘은 콧등에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코뼈만 대체하기 때문에 코뼈처럼 단단한 게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단단해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양을 칼로 깎아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단단한 실리콘을 씁니다. 제일 중요한 코뼈와 실리콘과 이어지는 느낌이 다 하나의 느낌처럼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서로 간에 단차가 생기면 아무리 피부가 두껍더라도 이격에 의한 수술의 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코뼈와 실리콘이 이어지는 부분을 되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바깥 모양, 실리콘도 깎는 게 있는데 겉면을 깎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겉면이 피부 쪽에 드러나는 면이기 때문에 그 면을 얼마만큼 잘 깎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의 바닥면, 코뼈하고 바로 닿는 부분이거든요. 코뼈의 모양에 따라서 안을 잘 파느냐가 실리콘이 약간 움직이지 않고 뜨지 않는 안정성이 중요해요. 뼈 모양대로 실리콘을 껴보면서 뼈 모양대로 실리콘을 깎아줘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실리콘과 뼈가 딱 밀착돼서 움직이지도 않고 모양의 안정성도 유지할 수 있어요. 실리콘을 제가 직접 수술실과 똑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사항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쓰는 실리콘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인데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이 실리콘은 좀 길이가 좀 여유 있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콧등에 사용하는 보형물이라서 어느 정도는 처음에 길이를 맞춥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옆선을 비스듬히 이렇게 잘라서 일단 우리가 원하는 길이를 맞춰요. 그 다음은 옆면이 약간 둥글게는 헤어 있지만 사람의 코뼈와 그 모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실리콘의 모양도 그런 면에 따라서 바깥면을 다듬어 줘야 돼요. 그 원하는 느낌대로 이렇게 다듬어 줄 수 있어요. 이 모서리를 조금 뾰족하게 할지 약간 넓게 할지 피부가 좀 두꺼운 사람이 윗면을 좀 뾰족하게 해야 되고 피부가 좀 얇은 사람은 좀 더 둥그렇게 해야지 보형물이 경계가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는 실리콘이 들어갔을 때 코뼈에 이렇게 싹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코뼈가 대부분 평평하지가 않거든요. 매부리도 있고 약간 울퉁불퉁하고 그런 면에 따라서 껴보면 대충 어디가 뼈가 튀어나왔고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정한 다음에 그 매부리 있는 부분이 많이 튀어나왔으니까 안을 잘 파주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실리콘이 들어가서 뼈 모양대로 밀착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실리콘의 이 윗면이나 아랫면을 두께를 좀 조절해서 넣어주면 콧등 라인인 직선 라인도 만들 수 있고 직반 라인이나 반버섯 라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깎았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이 윗면이나 아랫면을 딱 맞게 깎아서 수술해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일단 정면에서 너무 11자 느낌이 나죠. 뼈하고 실리콘이 딱 부드럽게 연결돼야 되는데 거기가 단차가 생기니까 약간 선이 보여요. 사람들은 피부가 얇아서 실리콘이 비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데 피부가 얇은 문제보다 실리콘을 잘못 깎아서 뼈하고 연결된 부분이 너무 일치감이 없기 때문에 티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미간 부분, 이마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실리콘을 얼만큼 잘 깎느냐에 따라서 이마에서 코가 시작하는 느낌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얇은 피부는 훨씬 더 신경이 쓰여요. 일단 실리콘 폭이 좀 더 넓어야 돼. 얇은 피부고 뼈가 작으면 그대로 갔다가는 너무 좁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뼈를 감싸면서 안쪽을 좀 많이 파야 되는 거죠. 실리콘의 폭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피부가 덮였을 때 너무 좁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얇은 피부는 아무래도 실리콘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좀 더 마감면을 조금 더 거칠지 않게 고르게 해줘야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코 성형에 사용되는 이제 보형물은 코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가 어떻게 깎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노하우와 실력이 수술 결과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같은 실리콘이라도 이제 어떠한 보형물을 쓰느냐, 어떠한 모양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의사가 어떻게 그거를 재단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점을 좀 꼭 고려하셔서 수술하는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